두 번째 주제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검찰을 걱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그다음에 엄지척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떤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고 네. 영장이 청구되면 조국이 끝나는 거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요 조국이 그냥 청와대의 입김과 또 판사의 정무적 판단 그다음에 찌질하게 뭐 생계 우는 마누라 찬스 쓴 거 이거 빼놓고는 결국 조국은 유죄고 법정 구속이 저는 될 거라고 꼭 믿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은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체면은 살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에 물론 판사한테 윤석열 화났긴 했겠지만은요. 네. 네. 이번 건은 검찰의 판정승이다. 뭐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검찰의 판정승이다. 네. 아 멋진 표현입니다. 네, 검찰의 KO승 정도는 아니고 판정승이다. 네. 왜? 판사의 기각 사유가 네. 검찰의 뜻대로 써줬습니다. 그건 네. TKO 패. 네. 조국의 TKO 패. 이제 네. 판정승, 네. 판정승.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이것보다는 지금 사실 더 큰 건 이제 공수처가 사실 더 커요. 그게 지금 더 크죠. 그 문제가 네. 조국 부분은 대충 매듭을 지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가족 관련 것은 불구속 네. 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고요. 그 이제 재판부에 넘겨서 재판부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왜? 부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심이 빼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TKO 패를 당한 조국은 집어넣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그냥 KO 펀치 한번 확 날리고 좀 이러면은 우리가 좀 10년 먹은 체증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 그런데 아마 뭐 일부 보도에 보면은 네. 그 정경심 씨가 병보석을 신청하려다가 그러니까. 그 이제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연료비 있어요. 세야 되겠어요. 네. 네? 저는 그게 혹시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은 혹시 그 뭐 이 세상에 뭐 공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지영이 너무 좋아할까봐 지금 자기가 그래도 본부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예. 본인이 뭐 내가 담고 가겠다라는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제 사실 조국 수사는 이게 지금 윤재수 건입니다. 네. 죄송한 표현을 쓰니까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더 큰 건 울산 건이에요. 그렇죠. 울산 건도 조국이 지금 연루가 됐습니다. 이제 그 건과도 관련해서 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국 앞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정경심 구속도 저는 쌍으로 구속됐으면 했는데 정경심보다는 조국이 구속하는 걸 봐야지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생충 가족이고요. 또 헐 아그네스님께서 정경심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전략, 그러니까 일종의 조국의 인질은 정경심이었다. 구치소에 지금 있는 정경심이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네. 근데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래도 친문들 더 파고들 것 같고 특히 울산 선거는 아주 결심을 단단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 선거는 누가 네. 보더라도 이건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헌정 질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재수 건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윤재수 건은 뭐 직권 나오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고위 공직자,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를 봐줬다.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실 핵심 그겁니다. 윤재수 건은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울산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조국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가. 특히 이제 울산 사건은 앞으로 그 상한선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윤재수 건에는 뭐 조국 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조국 위에가 누구인가? 실질적인 이걸 총 기획한 사람은 누구인가? 실질적인 지시자는 누구인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까지 가면요 파급이 엄청나게 큰 그런 뭐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은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냥 갑니다. 갑니다.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 계속 하나가 더 터져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윤재수 건에 비해서 초창기 이건 자료를 많이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혁원님께서 유재수입니다. 유재수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초창기에 울산지검에서 조사할 때 이미 자료를 많이 넘겼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찰로 자료가 대부분 다 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유재수 건하고 좀 차원이 틀리게 검찰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청와대에 대한 더 겨냥을 하고 있는 사건이고 해서 아마 검찰총장은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쭉 갑니다.
단 지금 이제 문제는 사실 공수처예요. 네, 공수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유재수 건이라는 거는 파렴치한 뇌물, 상습 뇌물범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뇌물범을 봐주라고 했던 네. 친문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문제인데, 자, 이 유재수 게이트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이 김경수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굉장히 깊이 있게 네. 관련돼 있고, 또 거기가 김경수가 그 말하자면은 권양숙 여사도 유재수 좀 풀어주라, 덮어주라,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 있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유재수뿐만 아니라 권 여사의 뭐 어떤 민원 담당 이걸 모조리 이제 김경수가 했기 때문에 이 유재수의 불똥이 김경수한테까지 옮겨 붙을까봐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을 유재수 건에서는 어쨌든 차단을 시키고 블럭을 시켜주고 네. 빨리 다른 걸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얘기라고 그럽니다. 전략이라고요. 근데 이 울산 선거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럼요. 네. 그건 이제 아무튼 좀 차원이 다른 네. 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국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일단 송병기 구속영장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네, 네. 심사를 할 것 같고요. 그럼 송철호도 한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네. 같이 모의를 했으면요. 송병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수인입니다. 그렇죠. 지시한 대로 네. 하는 하수인이죠. 기술자 노릇을 그렇죠. 했죠. 이번에. 네. 거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실질적으로 수혜자이자 또 지시를 했을 수도 밖에 없는 직속 상관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럼 송철호 위에는 누구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아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어쨌든 유재수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딱 붙어서 있었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 여사하고의 그 관계 또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유재수가. 네. 그러니까 유재수를 결국은 덮어줄 수밖에 없었던 친노와 친문들의 그 아주 추레하고 지저분한 속사정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재수 사건도 참 만만치 않는데 이게 그래도 피라미드급이라면은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이건 핵폭탄급인 거죠. 그럼요. 네. 지금요. 네. 만약에 네.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인데 이 사건이 터졌다. 네.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광화문에요. 지금 10만 명, 20만 명, 수십 명 나왔을 그럼요. 겁니다. 지금 그럼요. 이 사건 정도가 터졌다고 네. 한다면은 지금 이 정도로 특정 지역에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현 정권이 뭔가 공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광화문에 100만 명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민노총, 정교조, 시민단체에서 다 나와가지고 조직적으로 없겠다고 지금 뭐 네. 청와대 습격한다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럼요. 지금. 그다음에 네. 15살짜리 뭐 초등학생들을 앞세워가지고 뭐 노래 부르게 하고 그럼요. 뭐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좌파가 다시는 이 나라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주 뼈저리게 저도 느꼈지만은 많은 분들도 이번에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야기를요. 네. 좌파이한테 던져본 말이에요, 진짜. 야, 너 말이야. 네. 지금 상황이 이거 바꿔서 만약에 MB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하 유사한 사건, 물론 결론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른다. 그러나 네. 현재까지 언론 보도만 가지고 우리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너네들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지.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지금 우리 우파들이 너무 만만하다 이렇게 보는 네. 것 같은데 어쩌면 이거 조국을 기각시키기로 해가지고 이 공수처법에 대한 그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정말 겁니다. 우리 공수처법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순대로라면은 오늘 저녁에 선거법이 통과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렇죠. 이제 지금 국회 난리래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임시회의를 내일부터 열면은 이제 오늘 상정을 하면은 또 이제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하면 한 30일이나 31일쯤에 네.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렇죠. 전 저런 법을 저도 뭐 기자 생활도 해보고 뭐 정치인 생활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봤지만은 저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악법 중에 악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 정말 거만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저건 못 막으면 이제 큰일 나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네. 한국 땅이 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전 저거요 진짜 큰일입니다. 저건 저 법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게 대통령 뜻대로 정말 민변 애들이 와가지고 검사 짓을 하면서 민변 출신 애들이 뭐 그 수하에 있는 친구들이 수사관 하면서 대한민국
들어먹고 말아먹습니다. 이 민변 출신이라는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검사나 판사를 못 해보고 변호사로 직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열등감인데 저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줘 가지고 대부분 우리 좌파 정권이 그런 거예요. 그 노무현한테도 열등감이 있었던 거고 문재인은 또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열등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법 특히 24조 제2항 모든 것이 있으면은 이걸 일단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에다가 보고하고 넘겨야 된다. 이 조항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건 뭐 대통령 친위대 내지는 홍위병 아니겠습니까? 공위병인가요? 그렇죠. 예. 공위병.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밑에 검사들 다 뭐 정교조나 끼리끼리가 올 거 아닙니까? 보수 쪽에 무슨 변호사 검사하겠다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왕따 당하는데. 네. 그럼 밑에 이제 수사관이라는 자들은 세월호 수사했던 친구들은 무슨 뭐 각 적폐라고 뭐 적폐 무슨 뭐 청산위원회 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사관 할 겁니다. 현 세상에 대해서 불만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보수 쪽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에 대해서는 적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진 인간들이 다 수사관으로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잡아채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이 사람들 권력을 누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뭐 이제 누구 쉽게 말해서 판결을 마음에 안 들게 판결한 뭐 판사가 있다? 그러면은 지시민단체도 고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조사하는 거예요. 직권남용 기소하면 판사들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뒷조사를 시키든지 뭔지 또 고발하게 합니다. 조사를 해요. 계좌 털어요. 그러면 위축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저건 진짜. 네, 지금 김정명 낫 예님께서 다음 정권에서 우파 정권에서 실시하면 정말 좋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쌍수를 듣고 공수처법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이제 또 광화문에 100만 명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공수처법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추미애가 지금으로서는 아마 내년 초면은 될 거고요. 벌써부터 이제 윤석열 손발 자르는 이거 줄긋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법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과연 어떤 카드를 갖고 움직여야 될 것인가? 참 윤석열로서도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깝깝하지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요. 네. 추측컨대 네. 또 확언컨대 네. 아마 실축을 몇 번 할 겁니다. 네. 그 우리의 희망사항 아니에요? 오버를 할 겁니다. 오버를 할 거예요. 분명히 오버 많이 합니다. 원래 좀 스타일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를 잘 몰라요. 솔직히 판사 몇 년 하다가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것도 시골 판사였어요. 네. 그래서 오버를 몇 번 하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약간 조롱감이 되는 분명히 제 장단까지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추미애가 자살골이라든가 실축골을 하게 되면 막 잘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정의의 사도, 법의 여신 디케 못지않다. 뭐 이래 가면서 지금 몇 번 해가지고 지금 네. 김경수도 그 실축의 그럼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환노위 위원장 할 때도 그때도 사실은 이 저기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 한나라당 쪽으로 많이 해준 거예요. 네, 많이 그래서 했어요. 차명진 의원이 맨날 누나 막 이러고 막 했잖아요. 왜냐면 또 그 당에서 추미애를 하고 또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인데도 밥 먹으러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차명진 의원이 그때. 엄청나게 이 뭐라고 할까 그 소셜 스킬이 좋아하니까 누나 밥 먹으러 가자. 그럼 그래 동생 이러면서 둘이 맨날 밥 먹어가지고 저거 둘이 이상한 관계 아니야? 막 이런 소문까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네. 어쨌든 차명진 의원의 의도대로 네.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가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사당 내에서는 네. 자기 당 내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네. 네. 그 당시 환노에는 위원장이 그 추미애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차명진이었다. 그래서 누나 이거 그냥 가. 그러면은 막 그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막 이게 무슨 얘기냐고 막 이러면은 추미애가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이 난데 이러면서 차명진 보고 그러면 설명해 보시죠. 이래가지고 차명진 안대로 다 가고 그때 정말 여러분 코미디였거든요. 다시 한번 추미애 코미디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네. 그래서 어찌됐든 윤석열 총장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네. 몇 개월 동안은요. 네. 뭐 정말 견뎌야 될 텐데, 잘. 잘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잘 견뎌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 몸무게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된 인물이다 이러면서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 몸무게가 일단 많이 나가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무게 있는 인물이다. 여기 한 표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그 사람들은 네. 그렇게 칭찬할 때는 언제고 살아있는 권력 뭐 뭐 어쩌고. 이제 와가지고 네. 뒷조사하고 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진짜. 네, 딸기파파님께서 추미애의 자기 정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서원현님, 와 우리 화면이 밝아져서 좋다고 그러시고요.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이요. 네. 아마 이제 서울시장을 노릴 거예요. 그렇죠. 법무장관 네.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장관 한 2년 하다가 이제 법무장관 이제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건데 네. 그걸 위해서 또 오바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오바를 합니다. 그러다 실축을 하게 되겠지요. 네. 꼭 그러기를 바라고 또 이제 서울시장 뭐 후보군에다가 추미애를 꼭 리얼미터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전화 오면 전 무조건 추미애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착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요 진짜 가려야 돼요. 지금 박원순이 하는 거 보세요. 응? 아니 부동산에다가 올인을 하겠다? 무조건 자기가 대선 후보 되려고 지금 발악 내지 발광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고요. 토지 공유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진영 사람들한테 눈길을 끌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 2대 8의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싸움 구도를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네. 있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도덕한 거예요. 그건. 네, 라파솔님께서 이런 서름을 안 당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우파가 합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내년 선거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 지는 순간 내년 선거 네. 이겨가지고 과반수 넘겨가지고 공수처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네. 빨리 6월에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후딱딱 법 바꿔가지고 수톱시켜버리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국회를 우리가 장악하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공수처법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위헌 요소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위헌 신청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막아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아까 좋은 방법은 이제 내년에 국회 과반수 넘겨가지고 그냥 법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나오는 분들 하여튼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빅텐트로 모여가지고 진짜 우파 집권을 해가지고 국회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식물 정권 됩니다. 그럼요. 가방만 네. 넣으면 문재인 좀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저도 그 점을 위해서 열심히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뛰세요. 네.